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강현.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은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들 말합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웬만한 중견기업 부럽지 않은 회사를 일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평생을 살았지요.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는 길고 그 끝은 외로움이었습니다. 1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제 곁을 떠나 그들의 가정을 꾸린 지 오래. 수백 평짜리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는 것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VVIP 요양원 엘리시안 필드라는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겉보기엔 천국과 다름없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같은 개인실, 전담 영양사가 짜주는 식단, 최고급 스파와 피트니스 센터까지.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곳은 그저 화려하게 꾸며진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일 뿐이라는 것을. 저와 같은 늙은이들이 쌓아 올린 돈으로 만든 금빛 세장이지요. 입소 후 제 일상은 시계처럼 정확하고 죽은 것처럼 무미건조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식사를 하고 정해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사내로서의 욕망도 기업가로서의 야망도 모두 제가 되어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주. 40 후반쯤으로 보이는 새로운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입는 펑퍼짐한 유니폼 대신 몸에 적당히 붙는 정장 치마에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난 첫날부터 그녀는 단연 눈에 띄었지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저를 김강현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제 방에 처음 들어오던 날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강현 회장님, 앞으로 회장님의 생활을 돕게 된 서윤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이 아닌 회장님.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기업가 김강현이었습니다. 메말랐던 제 가슴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던져진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서윤주 씨는 제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역사책 신간을 구해주기도 하고 제가 과거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밤늦도록 질문을 던지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은 정말 처음 봬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녀의 칭찬과 감탄은 죽어가던 제 자존심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그녀에게 제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녀는 제 유일한 청중이자 잊고 있던 제 빛나는 과거를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감정의 변화는 미세한 스킨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혈압을 재준다며 제 팔을 잡는 그녀의 손길은 유난히 부드러웠고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며 고쳐 매주는 그녀의 숨결은 아찔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잠결에 기침을 하자 그녀는 제 이마를 짚어주며 한참을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은은한 샴푸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 사내로서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값비싼 시계를 차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늙고 병든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모두가 잠든 뒤 그녀가 조용히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이 들려 있었지요. 회장님, 밤에 잠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제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만이 전부였지요.
그녀가 찻잔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눈빛이 깊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어?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뿌리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포개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잿빛 같던 인생에 다시 색깔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제 메마른 손등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정적 속에서 저는 수십 년 만에 한 여인의 온기를 오롯이 느끼고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볼게요, 회장님. 푹 주무세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뒤돌아보는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남은 용기를 다해 그녀를 제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품에 새처럼 가볍게 안겨왔지요. 그녀의 뺨에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갔을 때 저는 잊고 있던 제 젊은 날의 폭풍 같은 열정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릴 때 제 손끝은 죄책감과 환희로 동시에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안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 말과 달리 더 깊숙이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을 품에 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불태우는 한 마리의 수컷이었지요. 그날 밤 제 침실은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생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넘실 때는 뜨거운 전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10년은 젊어진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지만 베개에 희미하게 남은 그녀의 향기가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저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식당에서도 물리치료실에서도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지요. 모두들 제 얼굴이 좋아졌다며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그 남자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그날 오후 요양원 라운지에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상수. 저처럼 사업을 하다 들어온 사람이었지만 저와는 질이 다른 졸부였지요. 요란한 금반지에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큰지. 그는 이곳을 자신의 안방처럼 누비며 젊은 직원들에게 허세를 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그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서윤주 씨가 그의 옆에 앉아 과일 시중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음흉한 농담을 던졌고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태로운 웃음으로 받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아유, 회장님도 참 못 말리셔. 그녀는 박 회장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제가 어젯밤 그녀에게서 들었던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역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백이 다르시다는 둥, 존경스럽다는 둥.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건 분명 질투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윤주 씨와 박 회장의 사이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제게 하듯 박 회장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 들렀다가도 박 회장이 호출하면 쏜살같이 달려갔지요. 며칠 뒤 저는 그녀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외출 허가를 받아 백화점에 들러 값비싼 명품 가방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방을 찾아온 그녀에게 선물했지요.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이런 귀한 걸 받아요.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내 고마움의 표시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라며 재차 내밀자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금세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더군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이 박 회장에 대한 제 승리의 증표라도 되는 양 잠시 우쭐한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원을 산책하다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평소에 상냥한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박 회장 쪽은 아직이야. 이쪽부터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김강현 영감 완전히 나한테 빠졌으니까 조금만 더 구슬리면 건물 하나는 받아낼 수 있겠어. 끊어. 그녀의 목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김강현 영감 건물 하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뜨거운 봄은 사실은 모든 것을 앗아가기 위한 잔인한 겨울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김강현 영감 건물 하나. 그녀의 목소리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기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지요. 평생을 전쟁터 같은 사업판에서 살아남은 포식자의 감각이 늙어빠진 제 몸 안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서 조용히 나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것은 사랑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의 늙은 사자를 사냥하려 했던 하이에나와 그 이빨을 전부 알고 있는 늙은 사자의 싸움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제 방을 찾아오는 서윤주 씨를 저는 예전보다 더욱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모든 행동과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지요. 윤주 씨 같은 유능한 인재는 이런 곳에만 있기 아까운데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 당신은 그 점에 아주 탁월해. 제 칭찬에 그녀는 그저 해맑게 웃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과의 경쟁도 계속했습니다. 아니, 더욱 불을 붙였지요. 박 회장이 그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면 저는 다음 날 그녀의 손목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두 늙은이의 경쟁을 즐기는 듯 교묘하게 양쪽을 오가며 저울질을 계속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바깥의 비서를 통해 서윤주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 손에 들어온 보고서의 내용은 예상보다 더욱 추악했지요. 본명은 따로 있었고 화려한 미모를 무기로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현재도 수억 원의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요. 모든 패를 확인한 뒤 저는 마지막 사냥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달리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그녀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에는 와인 대신 독한 위스키 2잔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회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녀는 늘 그렇듯 교태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제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아주 중요한 투자 제안을 할까 하니.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며 저는 위스키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첫 마디를 꺼냈지요. 박선영 씨, 맞으시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빚 액수, 과거 행적, 그리고 오늘 밤 나눈 통화 내용까지 테이블 위에 모두 펼쳐 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손에 든 위스키 잔을 파들파들 떨고 있었지요. 그녀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입을 열려던 순간 제가 먼저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당신을 망신 줄 생각도 없수어. 나는 사업가요. 당신 같은 인재를 그냥 버리는 건 낭비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마지막 제안을 던졌습니다. 내가 당신 빚 전부 갚아주겠소. 강남에 당신 명의로 오피스텔도 하나 얻어주지. 매달 생활비도 부족하지 않게 넣어주겠소.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오직 나만의 여자로 사는 거요. 박 회장이든 다른 영감이든 전부 깨끗이 정리하고 내 옆에만 머무는 거란 말이요.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업가의 냉정한 M&A 제안이었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주 씨는 요양원을 그만두고 제 개인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승자는 저였지요. 저는 압니다. 그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돈으로 산 가짜 관계라는 것을.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금빛 세장 엘리시안 필드에서 모두가 죽음을 기다릴 때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녀는 그 왕국에 핀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가짜일지언정 저는 이 황혼의 끝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이 되었으니까요.